지금 해야 될 내용은 뭐 이런 거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근데 보통은 자기장을 가리킬 때 있잖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애가 바로 이런 친구지, 일단. 자, 1번 무슨 페르? 앙페르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건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야? 패러데이라는 애가 있죠. 이런 애가 있죠. 그래서 앙페르 법칙과 뭐에 대해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지. 오케이? 해서 상황상 앙페르 법칙은 언제 배운 거야? 아니, 중등 때 배운 거지.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도 요즘에 이제 교과서 개정되면서 나오더라고. 그런데 커다란 맥락상 앙페르 법칙은 뭐냐면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바뀌는 거?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다시 패러데이는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형성되는 거? 이렇게 전류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는 거야. 즉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은 당연히 뭐에 해당돼? 서로 반대에 해당된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애가 있죠. 자, 1번 발전기라는 애가 있고, 두 번째 뭐라는 애가 있어? 전동기라는 애가 있죠. 적어도 외대부고 정도 되면 이제 얘네의 관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봐. 발전기는 뭐냐면, 자, 요거 읽어봐. 뭐야? 발생시킨대. 뭐를 발생시킨대?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뭐라고 하게? 발전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전동기는 전기를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 동력이 생기는 기계래.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이 친구는 전기 만드는 거고, 이 친구는 뭐 한대? 동력을 형성시킨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가 전기를 만들어요. 어떤 친구가 전기를 통해서 뭐 한대? 회전한대. 그래서 두 개의 관계 역시 서로 뭐가 돼? 반대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즉 책에서 나오고 있는 커다란 맥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이 있고, 이들은 서로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라는 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있다고. 그런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아, 전기를 만드는 장소가 되는 거고, 발전기라는 건 결국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전기 만드는 거, 얘는 전기를 사용해서 동력을 형성시킨대. 즉 어떤 물체가 이렇게 뭐하게 돼? 회전하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바로 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띵, 이렇게 누가 존재해? 자석이 있어. 하나가 N극이 있고 또 하나가 S극이 있어. 얘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어디에서? N에서 나와서 S로 뭐가 형성이 된대? 자기력 선이 형성되지. 다시 N에서 나와서 S로 자기력 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형성이 돼. 됐지? 그러면 요 내용에서 이제 이런 걸 하지. 자, 여기에다가 특정 단면적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이 아름다운 사람은 이게 단면적이 똑같아 보여. A하고 B를 비교했다면, 자, 상황을 생각하세요. A하고 B를 봤다면 얘네는 같은 어디에? 단면적 안에, 다시 똑같은 어디 안에? 단면적 안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서로 뭐에? 다르지. 예를 들어서 A의 경우에는 자기력선이 몇 개 통과하니? 두 개 통과하지. 두 번째, B의 경우에는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총 몇 개가 돼? 네 개가 될 거 아니야. 즉 정리하면 A하고 B를 서로 비교했을 때 같은 단면적 안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누가 훨씬 더 많아? B가 훨씬 더 많죠. 우리는 얘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읽어.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정리할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세? B가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 B라는 걸 자기장의 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는 특정 어디 안에? 단면적 안에 통과하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선들 있지. 이런 선들을 우린 뭐라고 이야기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력선의 개수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 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 자기장의 세기는 특정한, 다시 이야기할게, 뭐 안에? 단면적 안에 통과하는 뭐의 개수? 자기력선의 개수. 얘를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자기선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혹은 네 글자를 줄여 더 줄이고 싶으면 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자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즉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요 안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뭐해질수록 많아질수록 세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겠죠. 해서 1번 난 누구부터 일단 이야기를 할 거야? 앙페르 법칙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 봐. 앙페르 법칙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이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뭐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먹쥐고 엄지손가락 치켜서면 되죠. 그치? 마음을 표현하지 마. 자, 엄지손가락이 바로 뭐가 돼? 전류의 방향이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데 앙페르 법칙은 온리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 전선만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앙페르 법칙은 전선이 존재할 때 그 안에 누가 흘러? 전류가 흐르겠지. 그치? 그 전류의 영향을 받고 바로 뭐가 누가 형성된대?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즉 앙페르 법칙은 커다랗게 몇 개로 분류할 수 있어?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1번 직선의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지? 원형이 있고 세 번째 누구? 코일이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야. 얘네를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겠죠. 직선과 원형이 있단 말이지. 자, 이 친구는 직선, 얘는 이제 원형이야. 그럼 얘네 둘의 공통 분모는 둘 다 무조건 무슨 손을 사용하는데?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뭐가? 엄지손가락이 뭐가 되는 거고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가 된대?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죠. 다시 갑니다. 오른손 주먹 쥐고 엄지손가락이 뭐가 된다고? 전류의 방향이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가 된대? 자기장의 방향이 된대. 얘를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봐. 전선이 있어. 전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선에 이렇게 뭐가 흐른데?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그러면 엄지손가락 그치? 엄지손가락이 고로 뭐가 돼? 전류의 방향이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대.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전선이야. 잡으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고로 뭐가 된대? 전류의 방향이 돼. 미안해. 자기장의 방향이 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원형을 가지고서 뭐해? 회전하겠지. 얘가 바로 뭐가 돼?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이럴 때 원의 접선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뭐가 된대? N극이 된대. 다시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되고 얘는 S극이 되고 얘는 N극이 되고 얘는 S극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봐. 전선이 몇 개가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친구한테 흐르는 누구? 전류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전기가 삐리삐리 흘러. 그럼 봐. 다시 갈게. 엄지손가락이 뭐라고? 전류의 방향이라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야. 그럼 자기장은 얘가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가겠죠. 다시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의 접선 방향이 바로 뭐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된대. 다시 이야기할게. 고로 빨간색 요 윗동네 그러니까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는 얘가 바로 N극이 되고 얘는 S극이 되겠죠. 다시 이 친구도 마찬가지 그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형성돼?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되겠지. 얘는 N극이 되고 얘는 S극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N과 S의 경우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 즉, 이 전선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뭐가 흘렀을 때 전기가 흐르면 얘네는 슝슝 이렇게 다가가서 붙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원형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원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얘는 마찬가지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고 치자. 그러면 다시 하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바로 뭐가 돼?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선생님만의 이제 얼탱이 없는 방법인데 봐. 이렇게 전선을 끊어봐. 그러면 얘도 직선되고 얘도 직선되고 얘도 직선된다고 가정할 수 있지. 다시 이야기하면 전기 하나 이렇게 흐르고 하나는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 지금. 그랬을 때 얘는 아까 위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겠죠. 다시 원의 뭘 확인하래? 접선 방향을 확인하라 그랬어. 원의 접선 방향. 그리고 안쪽은 N극이 열로 들어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바깥쪽이 뭐가 돼? S극이 돼. 두 번째 요 바깥쪽은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뭐가 돼? N극이 되고 얘는 S극이 된다라는 거죠. 총정리할게. 자, 지금의 상황에서 앙페르 법칙은 온리 누구만 정리한다? 전선만 사용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라고. 다시 전선만 사용되는 경우.
그때 전기가 흘렀어? 그러면 그 주위에 뭐가 형성된대?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야. 그런데 도선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두 가지. 하나는 누구? 직선. 또 하나는 원형이 있어. 이 친구들은 죄다 어떤 손 사용해? 오른손 사용하는 거야.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호일이 있어요. 자, 얘는 쇠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연결했다고 치자고. 됐지?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만약 이렇게 전류가 흘렀어. 자, 바꿔야 될 게 있는데 아까 내가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니? 직선과 원형이 존재하고 코일은 그와 반대 방향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다시 직선과 원형의 반대래. 다시 이야기하면 엄지손가락이 뭐가 되고 자기장이 되는 거고 반대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가 된대? 전류의 방향이 된대. 자, 확인합시다. 이 친구는 전류가 흐르는 건 이제 이렇게 가서 뒤에서 앞으로 오고 뒤에서 앞으로 오고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오잖아.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을 뭐라고 생각해?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 엄지손가락이 고로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니까 자, 이 동네에서 바로 뭐가 나온다? N극이 형성되고 여기는 뭐가? S극이 형성된대. 그러면 마치 하나의 뭐처럼 이렇게 자석처럼 자기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시겠죠. 자기장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누구랑 똑같아? 여기 있는 얘랑 똑같은 거잖아. N에서 나와서 S로 자기장이 휘 이동하지. 그럼 얘를 뭐라고 이야기해? 자석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뭐가 흘러서 자석이 됐어? 전기가 흘러서 자석이 됐잖아. 그래서 얘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야. 통정리한다. 다시 뭐는 앙페르 법칙은 전선만 있을 때 생각하라니까. 엄지손가락이 뭐가 돼?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 건 직선 원형이 존재하고 그와 반대가 바로 뭐가 된대? 코일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패러데이 법칙까지 먼저 이야기할게. 자, 두 번째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이런 거야. 봐. 이게 되게 신기하죠? 혼자 쇼를 해야 되나? 뭐 없나? 전선이 있는데 자, 패러데이 법칙 갑니다. 요렇게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누가 있을까? 자석이가 존재해. 자석이가. 자, 하나는 무슨 극? N극이고 하나는 S극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N에서 나와서 S로 뭐가 형성이 될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기력선이라는 건 절대 중간에 끊기지 않아. 끊기지 않고 두 번째 이 선들은 교차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갇혀있는 뭐가 돼? 패곡선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렇게 밀도가 큰 쪽이 상대적으로 뭐가 세다고 했어? 자기장의 세계가 세다고 이야기했어. 이해되지? 자, 그럼 얘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얘가 N극이야. 그러면 N극에서 이렇게 뭐가 나올까? 자기력 선이 이렇게 총 몇 개가 나왔다고 치자? 6개가 나왔다고 치자.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특정 공간 안에 이 자석을 들이밀면 이 특정 공간 안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은 맨 처음에 몇 개? 빵 개다가 그 다음 더 들어가면 2개 들어가고 4개 들어가고 그 다음 몇 개가 들어가? 총 6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자석이 다가가면 특정 공간 안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화하겠지.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자, 다시 갑니다. 어떤 특정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자석이 들이댔어. 자석을 뜩 들이대면 이렇게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단면적이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두 번째, 특정은 어떻게?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 자기력선이 저 뒤에서부터 이제 뚫고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림 그리기가 되게 모호하지 않니?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칠판 기준으로 얘가 특정 공간이라고 했을 때 자기력선이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시해. 뭐? X로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X를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은 유식하게 가르치겠지만 선생님은 똥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똥꼬. 두 번째, 여기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칠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기력선이 나오게 되면
얘는 동그라미 치고 점땡이 긋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해? 대가리라고 하는 거야. 즉 얘는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자기력선이 나온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이해되시지? 이 상황을 한 번만 더 할게. 특정 공간을 그려놓고 내가 똥볼을 총 몇 개 그렸어? 이렇게 총 4개 그렸다고 치자고. 그러면 위쪽에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뭐가 바뀌었어?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개수가 바뀌는 거지. 정신 차려요. 다시. 자기력선이 원래 몇 개 통과했고 하나 통과했고 얘는 이제 몇 개 통과하고 있어? 4개 통과하고 있죠. 만약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제 뭐가 바뀐 거야? 아, 자기력선의 개수도 바뀌고 두 번째 방향도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래? 요렇게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즉 자기력선이 하나 통과하다가 몇 개 통과해? 4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뭐의 변화가 생겼어? 자기력선 개수의 변화가 생긴 거야. 자, 읊어보세요. 대답해. 안 들려. 별짓을 다 하네. 다시 뭐라고 한다고? 델타 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돌아오세요. 파이는 무슨 파이야? 초코파이야? 아니잖아. 여기 파이 있죠. 여기 파이. 정확한 소리 다 들린다. 조용히 하고. 자, 뭐는 자기장이라는 건 단면적 내에 뭐? 아, 자기력선의 개수를 이야기했지. 그런데 그 앞대가리에다가 뭐를 붙여? 델타를 붙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아, 자기력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개씩 틀어볼까요? 자, 이렇게 틀 수 있네. 위에다 적을게. 델타 누구라는 애는 파이는 설마 뭐 BTS겠냐? 자, BS라는 애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다시 얘가 누구지? 자기력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B는 뭐지? 자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S는 뭘 이야기할 거야? 아, 단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나중에 사용되겠죠. 왜? 가르칠 마음은 없는데 학교에서 가르쳤으니까 해야겠죠. 뭐 다시 갑니다. 자, N과 S가 존재해요. 전선이가 있어요. 그럼 전선 어디? 안쪽은 특정한 공간이 이렇게 있겠죠. 됐지? 자, 현재 자기력선은 자, 이렇게 선 그으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될 수 있어. 자, 얘가 이렇게 다가가면 자, 선생님 손가락 봐. 자, 손가락 4개 있지. 다가가면 맨 처음에 긴 2개가 이렇게 통과하겠지. 즉, 현재 자기장은 이 공간 내의 자기장은 아무것도 없다가 자기력선이 아무것도 없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자, 결국 어떻게 되겠어? 똥꼬가 몇 개 생길까? 이렇게 2개가 생기겠지. 통과하는 거니까 한쪽으로. 그리고 나서 더 다가가면 자, 요 안에 자기력선이 총 몇 개? 좀 그림 이상한데 이렇게 4개 통과할 수 있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읊어라. 델타 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파이가 뭐라고? 4글자로 이야기하면 자기선속이 되는 거고 2글자로 줄이면 자속이 되는 거고 그냥 표현을 하면 자기력선의 뭐 개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즉 자기력선의 개수가 여기 있는 누가 움직이면서 자석이 움직이면서 변하게 된 거지. 그러면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되게 신기해. 봐. 자석이 가. 그럼 얘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다시 얘기하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뀌어서 이렇게 뭐가 흐른데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보세요. 중학교 과정으로 잠깐 내려가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배웠지? 전선이고 건전지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고 요 조만한 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누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흐른데? 전류가 흐른다고 배웠지. 이 중딩 과정인 거잖아. 자, 이 상태는 only 이 동네 A, 이 동네 B라 가정하면 전기는 어디에서 어디로만 흘러? A에서 B로만 흐르는 거야. 됐지? 전선에 건전지 연결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야.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동네는 전류가 only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A에서 B로만 흐르는 거야. 얘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봐. 직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서는 우리 뭘 배웠다는 거야? 한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는 직류를 배운 거야. 그런데 이 고딩 과정에서 이제 뭘 배우냐면 여기에
이 동네가 뭐고? A고 이 동네가 B라면 자 보세요. 한 번은 A에서 B 쪽으로 전기가 흘렀다가 또 한 번은 B에서 A 쪽으로 전기가 흘러. 사람 잡죠? 다시 갑니다. 한 번은 A에서 B, 또 한 번은 B에서 A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거야. 즉 얘네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읽어보세요. 교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직렬 병렬이 아니잖아. 다시 왼쪽은 전류의 방향이 단일 방향일 경우 걔를 뭐라고 해? 직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전류의 방향이 뭐야? 아 왔다리 갔다리 거리인데 걔를 뭐라고 해? 교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서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전선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다가갔어. 그러면 이 주위에 자기장의 개수가 막 바뀔 거 아니야. 이해되지? 바뀌면서 즉 특정 공간 내에 뭐의 변화가 생겼어? 자기력 선의 개수의 변화가 생긴 거지. 그러면 요 안에 이렇게 뭐가 형성되냐?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흐르는 거야? 흉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상황을 다시 한번 이해합니다. 보세요.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전류가 흘러서 그 주위에 뭐가 형성됐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지. 다시 전류가 흘러서 그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고 이 친구는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주위에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결국은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지. 얘를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문으로 먼저 정리할게. 그러면 생각을 합시다. 요 동네에 흐르는 누구? 전류의 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잖아. 봐. 얘가 만약에 이렇게 3A로 전기가 흘렀대. 3A, 3A, 3A 다 3A로 흐르겠지.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3A라는 건 당연히 가해지는 누구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다시 하기엔 뭐가 있어야 돼? 전압이 존재했어야 되잖아. 요 동네도 마찬가지 이렇게 3A 전류가 흐르다가 반대 방향으로 또 3A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가 필요해? 가해주는 누가 필요할까? 압력이 필요하겠지. 얘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기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리합시다. V는 뭐야? 전압이지, 전압. 직류일 경우에. 다시 V는 뭐야? 전압이 아니라 뭐라고? 기전력이라고. 다시 갈게. 직류일 경우에는 전압되는 거고 교류일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 기전력이 된다고 생각해.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 입실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일단 버리고 누구에 의해서 특정 전압이 가해져야 거기에 전기가 흐른다. 그런데 직류는 한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고 교류는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거린다는 거지. 위로 올라오면 자석이 다가갔단 말이지. 통과하는 자유력선의 개수가 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애의 개수가 증가하겠지. 그런데 자석이 멀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뭐예요? 이번엔 줄어들겠지. 그러다가 더 멀어지면 얘 이제 뭐 위치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전선에 뭐가 많이 흐르기 위해서 전기가 많이 흐르기 위한 방법은 1번 자석이 대빵만 이렇게 커지면 돼. 다시 갑니다. 자석이 되게 커지면 된다고. 자석이 커진다는 건 결국 요 주위에 존재하는 뭐가?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자, 이 친구의 전류, 다시 이야기하면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태권도 친구 유도 전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기 위해서는 1번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자석의 크기가 커져야 돼. 즉 자석의 뭐가? 세기가 세져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겠죠. 두 번째 상황은 자, 이런 거지. 얘가 통과를 하는데 험내 빨리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거야. 정리할게요. 요 안에 있는 델타 값의 뭐 차이가 커야 된다는 거지. 변화량이 커야 된다고. 다시 이야기하면 시간 자체는 뭐 해야 돼? 줄어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됐죠? 됐습니까? 자, 다시 갑니다. 전선에 전기가 많이 흐르기 위해선 자석이 커지던가 혹은 통과하는 시간 자체가 줄던가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 이렇게 두고 전선을 많이 감으면 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친구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문수가 증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얘를 그냥 이제 유식해 보이려니까 자석이가 세기가 세져요? 를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델타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기력선의 개수가 많으면 되겠지. 두 번째, 시간은 뭐 타임, 시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문수는 n이 된단 말이지. 그럼 요 상태에서 자 정리합니다. 누구는 이 동네에 흐르는 누구? 전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 기전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기전력은 자 누구의 비례하고 누구의 반비례인데 시간의 반비례하는 거고 가문수와 뭐? 뭐에? 자석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정리할게요. 요 동네는 요렇게 비례하는 거고 얘하고는 뭐 할 수 있어? 반비례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관계식 하나를 적었는데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니? 뭐가 이상할까? 앞쪽에 나와 있는 얘가 이상하지 않니? 예, 그치? 마이너스라고 돼 있잖아. 오케이? 자, 요 마이너스가 이제 포인트죠.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는 이 자석이 다가가려고 하면 이 친구 내부에서 자기장이 발생해서 밀어내는 힘이 생겨. 즉, 이 친구는 결국 자석의 움직임을 뭐 하려고 한대? 읽어라. 방해하려고 한대.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호가 뭐가 생긴대? 마이너스가 생긴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내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 동네는 무슨 법칙에 대해 설명했어? 앙페르 법칙에 대해 설명했지. 이 친구는 간단해. 오른손 사용하고 전선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전선이 직선 원형 코일이 있는데 직선 원형의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전류,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 코일은 그에 반대. 두 번째, 요 동네는 무슨 법칙이래?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자, 패러데이 법칙. 더 정확히 하면 렌츠의 법칙이 되는데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인데 자, 이 친구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 패러데이 발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네. 자, 패러데이라는 아저씨가 전선 놔두고 자석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거렸더니 요 주위에 뭐가 형성돼? 전기가 형성된다는 거야. 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안 신기해 이게? 전선 놔두고 왔다리 갔다리 거렸다는데 뭐가 형성돼? 전기가 흐르더래. 그럼 그 전기가 어떻게 해서 강도가 달라지냐를 봤더니 총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메인은 누구라고? 요 동네는 전기가 왔다리 갔다리 다시 이야기하면 방향이 바뀔 수 있어. 걔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류라고 이야기한다. 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정리할게.